13,352명. 지난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숫자입니다. 유가족들은 1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11월 셋째 주 토요일인 내일은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입니다. 자살 유가족 자조 모임을 하고 있는 자살 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의 김혜정 아네스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렇게 가족을 잃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자조 모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유가족 모임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2009년도에 남편이 자살로 세상을 떠난 후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개인적인 비극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생겼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참여하던 대화 그룹에서 제가 자살 유가족임을 밝히고, 그리고 애도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시민 집담회를 열게 되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제 제가 자살 유가족의 고통에 대해서 표현을 할 기회를 갖게 되어서 이후로 이제 자살 유가족들과도 연결이 되어서 이제 함께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같은 유가족들끼리의 자리에도 잘 나오지 못하세요.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그리고 이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그 유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야기를 언론 보도도 되고 있고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더 이렇게 심각합니까? 자살 유가족은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갑작스러운 상실감, 그리고 사실 그 낙인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지지와 좀 배려, 존중을 받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에 몰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위험성이 8배 높고요. 8배나요? 네. 그리고 한부모의 경우,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의 경우는 이제 46배까지 높다고. 46배요? 네. 보고가 되고 있는데, 통계 조사는 없는 실정이에요. 제대로 된 통계 조사조차 없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병원이나 이렇게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긴급 연결망이 없으면 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각지대 해소하는 게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유가족끼리 이렇게 아픔을 나누면서 삶을 회복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회복을 해가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조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우울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하고 절망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소통의 부족은 이제 그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것을 굉장히 더디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생활의 질도 굉장히 떨어져요. 이제 그래서 저희 이제 모임에서는 그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의사소통. 서로 대화하고. 근데 이제 수다 떨기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제 자신의 어떤 감정 이거에 휘둘리거나 매몰되지 않으면서도 이제 있는 그대로 그거를 느끼고 그리고 그 느낌 뒤에 있는 내가 진정하게 원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좀 알고 찾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해줄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부탁할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래서 내가 보호받고 다른 사람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대화 방법을 좀 많이 연습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혹시 단계가 있나요? 아니면 시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이제 급성인 경우에는 그런 정서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거,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로부터는 온전히 이렇게 좀 받아들여진다. 내 감정이. 좀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네. 실제로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이나 기관에서 이렇게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리거든요. 치료도 같이. 네,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대화 모임에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애도 프로세스를 해요.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애도도 어려운데 네. 일단 그런 애도 프로세스를 하고 나면 이제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비극을 겪었다라기보다는 그 비극 속에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감사의 시각으로 바뀌는 그런 애도 프로세스를 하면서 이제 삶을 재구축하는 스토리를 쓰게 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자조모에 참여하시는 그 유가족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반응들,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데 자조모임이 물론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던가요? 참여하신 분들이. 내 감정을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동료들과 나누게 되니 정말 내 고통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자유롭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좀 그랬고 따뜻하게 연결되는 느낌? 네, 연결. 이래서 그래서 삶에 어떤 생기를 되찾고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살 유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 그릇된 시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할 것 같은데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네, 사실 그 유가족들은 일상생활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과정들이 지난하기 때문에 사실 어디를 의지해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좀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좀 품어주는 수용하는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네. 좀 감사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인가 그룹이에요. 네. 그래서 미인가 단체는 사실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이제 바보의 나눔에서 이제 2022년부터 2014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화 프로그램, 네. 그다음에 애도 프로세스 이제 그거 진행을 지원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이제 선정 기준도 이렇게 인가인가 위인가인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연결되는가가 선정 기준이라서 이제 그걸 보고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 고마웠죠. 네. 네. 이렇게 많은 지원이 있을 때 네. 또 회복할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난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자살 예방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그 자책감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자살 유가족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비극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대하고 그리고 이미 이렇게 떠난 사람을 자유롭게 이렇게 언급해도 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워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끼리라도 이렇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가까운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지지, 정서적인 지지 이런 것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개방성이 있는 유가족이 많아질수록 앞으로도 우리가 좀 서로 지지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자살 유가족 따뜻한 친구들 대표이신 김혜정 아네스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